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이용순 기자입니다. 최근 원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을 옛모습이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대화동 주민들이 뭉쳐서 대화동 2019 이웃과 사랑정을 발간했습니다. 재개발로 변하는 지역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을의 과거, 현재가 담긴 책으로 대화동 사동 첫 구술 체록인데요. 마을이 재개발되는 순간에 어떤 기록도 역사도 남지 않을 거라. 주민들 우려 안타까움에 마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책으로 담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새마을 문고회는 마을을 기록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는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마을의 모습, 역사,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마을 구속 체록 사업이 원도심을 살리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민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이 착착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 어제 입후보자 설명회가 열리는 등 총선 서막이 올랐습니다. 단식, 고공시위, 감사원 공익감사 의혹으로 증폭되고 있죠. 천안 일본공원 개발사업 찬반 논란이 주민투표 청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찬반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역 유권자 20분의 1 동의를 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전의 부동산 과열이 논란인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핫플레이스죠. 대전 철도 관사촌 주변 얘기인데요. 최근 3년 사이 집값이 3배나 오른 곳도 있어서 투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 누구나 오는 9일부터는 안전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 전원에 대해서 보험사와 계약을 거쳐서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자연재해, 재난, 교통사고로 후유증을 앓거나 이제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장한 걸 볼까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 후유장애 등이고 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천연가스 수급의 핵심 역할을 할 당진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건설이 이달 본격 추진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20만 킬로리터급 저장탱크 4개,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달에 이제 실시 설계에 착수합니다. 2031년까지 당진 성문산업단지 88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는데요. 이 사업에 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성 경찰이 남성 경찰보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많다. 그리고 성희롱에 대한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찰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충남경찰청 윤경희 성평등 정책관이 이런 논문을 실었는데요.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인식 논문인데요. 이번 연구에서 여성 경찰이 보인 경향은 남성 중심의 경찰 조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군이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군은 내년 말까지 62억 원을 들여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만들고 2021년 10월까지는 19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신규 소각시설 설치합니다. 소각시설 능력은 하루 45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도국 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회가 이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내년 4월에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21대 총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오는 17일이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어제 입후보자 설명회가 열렸죠?
네,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이어지는 예비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어제 입후보자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대전시 선관위가 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총선 레이스 시작이 예비후보 등록인 만큼 선관위는 예비후보의 권한과 유의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거사무소 한 곳을 설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리에서 명함 받는 시민들 많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선 일정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면 내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고요. 이후 4월 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고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진행된 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 정치권의 선거 열기도 점차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선거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안 일본공원 얘기해 볼까요? 이제 네. 이것을 이제 개발하자 말자 이런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단시 고공시위 감사원의 또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주민투표로 개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정하자 이런 주민투표 청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주민투표 청구에 서울과 경기 지역 시민단체, 국회의원까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천안시 유권자의 20분의 1인 2만 5천여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봉산 산책로 일대를 시민 천여 명이 손을 잡고 둘러싸는 행사 등을 통해서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네, 대전에서도 이런 그 공원 개발에 대한 찬반이 있었는데요. 천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좀 지적사항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완충 녹지 확대와 환경 관련 시설 보완 등 지적사항이 나왔고 이번 주로 예정된 개발 사업자 지정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공원 개발을 찬성하는 토지주들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일본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실물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과열이 나타나 좀 걱정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지역이 있죠? 네, 바로 대전철도 관사촌 주변 소재동 얘긴데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지만 요즘 소재동에 가면 지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점이며 또 세련되게 꾸며진 카페 등등 많은 딱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새 단장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네. 2017년부터 이 일대에 들어선 점포는 10곳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 소재동 일대 부동산 가격을 찾아봤더니 한 주택은 12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값이 이렇게 뛰면 이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는 매도 매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호가가 뛰니까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서울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때 서울의 명소로 꼽히던 경리단길은 사람들이 몰리자 임대료가 치솟았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떠난 자리를 기업형 자본이 채웠습니다. 서울 익선동 역시 현재 주거 세입자와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경계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소재동도 이러한 곳들과 마찬가지로 상업자본들, 또 프랜차이즈라든지 대기업에서 눈독을 들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뉴트로 감성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소재동이 지속 가능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원도심에 이제 활기가 돌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니까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조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가 2021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떤 청소년 축제죠. 이 풍성한 문화공연 체험 행사를 비롯해서 전국 청소년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 행사는 5월에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천국립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이 신규 개장합니다.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은 연간 10여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그동안 산림휴양 시설 부족하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 산림문화휴양관 등 세동 10시를 신축하고 오늘 개장합니다. 이 예약은 국공사립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사이트죠. 솜나무 2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과 아랍에미리트 중앙수의학연구소가 오늘 대전화학연구원 디딤돌 플라자 강당에서 공동 메르스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한국과 중동의 메르스 연구개발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해서 중동의 최대 수의학 연구 전문기관과 메르스 연구개발 동향을 교류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챔버 시리즈 4 플룻 영롱한 매력에 빠지다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이죠. 대전시립연장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플룻니스트 최나경이 객원 리더로 대전시향 단원과 펼치게 될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내일 조치원역 일원에서 도시재생축제죠. 청춘 조치원 박싱데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조치원 주민들과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상생 발전을 주제로 해서 세종시 도시재생 뉴딜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논의하고요. 벤처 펀딩 대회도 열리겠습니다. 대전 둔산초등학교 교실형 학생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빈 교실을 이용해서요. 지진 대처, 화재 대피, 교통안전, 생활안전, 화재 진압 11개 분야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고요.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의식, 위기 대응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 구급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구급대 활동을 보면요, 이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의심 환자에 대한 심전도 측정을 하고요. 응급 분만 시에는 퇴출을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시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날씨입니다. 날씨 정보 볼까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과 아산 1도요. 예산과 청양, 홍성은 2도고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날씨 정보를 보면서 미세먼지 상태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죠. 이런 가운데 한반도 주변 대기 오염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이죠. 천리안 2BO가 내년 2월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됐는데요. 한반도 상공 36,000km 궤도에 머물면서 중국발 미세먼지 등 20여 가지 대기오염 물질을 관측하고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환경위성 천리안 2B5호 공개와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연 정지궤도 복합위성사업단 최재동 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재동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주변 대기오염을 이제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죠. 천리안 2BO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먼저 환경위성이라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대기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황이라든가 오존, 에어로졸과 같은 그 화학물질과 이로부터 이제 간접적으로 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세먼지를 정지궤도상에서 낮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이제 관측이 가능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입니다. 네. 특히 국외에서 발생되는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은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왕이 이제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강경화 장관도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중국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나쁜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 근거가 없다.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위성이 좀 더 보탬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기의 오염물질로부터 발생되는 그 미세먼지는 사실 어디서 생성된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오염 발생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대기 오염 발생 지역과
오염 성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성의 데이터가 확보된다면 환경 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도 훨씬 더 정밀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 6월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초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1호가 발사됐고요. 천리안 1호 후속 모델로 천리안 위성 EA호 지난 7월에 운행되면서 이제 날씨, 기후, 재난 이런 곳에 이제 업무가 활용도가 높은데요. 지금 이제 천리안 EPO가 천리안 EA호 후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리안 EA호는 작년 12월 5일에 이제 성공리에 발사된 이후에 네.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윤하에도 그 태풍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네. 태풍의 이동 경로 등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제 천리안 2 A호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를 갖는 영상을 통해서 기후 정보나 재난 정보 등을 보다 면밀하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민들의 요구가 단순 날씨 정보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정보를 더 상세하게 좀 제공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요. 자, 네.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 분석이 기존의 위성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계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사실 국내는 이제 환경을 감측하는 그 위성이 없었고 주로 지상 관측 장비라든가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관측을 했는데 네. 이런 장비들이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염물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외국에 같은 경우도 위성을 활용하긴 하는데 관측 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주연구원에서 이제 기상 정보를 받으면 우리 기상청으로 그 정보가 이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그러한 시스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기상 정보는 기상청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네. 이런 환경 미세먼지 관련된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제 한반도 주변 대기 오염을 정밀하게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천리안 2B호 내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자, 천리안 2B호 위성 자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천리안 2B호 위성은 임무 수명이 10년으로 한반도 주변의 그 해양 오염을 관측하는 해양 관측 카메라와 대기 오염을 관측하는 대기 감시 환경 카메라가 장착된 위성입니다. 그래서 네. 약 3.5톤급 정지궤도 위성으로 저희가 2011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약 8년간 준비 과정을 거치고 8년요? 국내 네. 국내 38개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주요한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국산화가 이루어진 순수 국내 개발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네. 기상 센서가 탑재된 EA호와 달리 이제 천리안 EP호, EB호엔 환경 센서까지 이제 탑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관측이 이제 가능해졌고요. 대기 오염 예보 이제 정확도 역시 높아질 텐데요. 자, 천리안 위성 EB호 어떤 예측 능력, 정확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천리안 EBO 위성에 탑재된 대기 오염 관측 카메라가 이 동쪽에는 일본 지역부터 서쪽에는 몽골 남부 지역까지 한 5,000km 정도의 대기 오염 물질의 이동 관측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관측 환경이 5,000km요. 예. 그래서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할 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데이터들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다 향상된 대기질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해양 탑재체도 이제 실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대기 오염도 뿐만 아니라 바다 상황이죠. 적조, 녹조 이런 그 자연재해 상황까지도 간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 환경에 대한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그 자주 발생하는 해양 오염도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해양 오염을 관측하는 해양 관측 카메라가 한반도 주변에 약 2,500km 정도 반경에서 발생하는 적조라든가 녹조, 또 겨울철에는 해빙, 그다음에 이런 해모 등이 이제 다양한 해양 이변이 발생하는데 이런 해양 이변에 의한 재난을 낮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해양 재난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환경과 해양 탑재체까지 실린 이 정지궤동 환경위성이 되겠는데요. 자, 세계 최초라서 이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궤도 환경위성 세계적인 개발 추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초 이제 천리안 위성 EBO 개발, 그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이 대기 오염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모두 다 관심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미국의 나사라든가 유럽의 이사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2, 3년 정도 후에 그 이사나 나사에 발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계 최초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정지궤도 위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위성 활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미세먼지, 또 해양 재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어떤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공 우주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민간 업체 다수 이제 참여해서 이 기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시는데요. 예, 자, 예. 연구 과정이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듯 싶은 것이 연구원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체계이지 않습니까? 예, 좀 예, 맞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더 연구 협력을 넓혀가야 되는지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 예. 사실은 이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만 그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모든 국내 산업체의 어떤 기술들 역량들이 결집을 해서 개발을 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한 업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기술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기술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도 이렇게 기술 축적이 된 어느 국내 산업체들이 우주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발사는 어떤 경로를 밟아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 초에 저희가 위성을 남미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로 위성을 운반한 후에 현지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점검을 마치면 아리안 발사체에다가 저희 위성을 실어서 내년 2월 중에 우주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위성체는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점검을 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네. 위성 발사, 그 위성 관리가 좀 굉장히 섬세하고 일반인들 가장 이제 첨예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예. 어떤 점을 체크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예. 사실 위성이라는 것은 우주에 한번 올라가면 지상에 있는 장비들처럼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기 전에 모든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위성체는 연료를 써서 밸브를 네. 통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밸브들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 또한 위성체 안에 있는 모든 전자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네.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위성 사업이라고 할까요? 예, 예. 위성 연구의 어떤 중요성, 국가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지 좀 청취자에게 소개해 주시죠. 예,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제 위성 기술이라는 것이 선진국의 어떤 추격형으로 그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궤도 위성이라든가 정지궤도 위성의 이런 선진국형 기술들이 저희도 많이 이제 그러한 기술들을 축적을 했고, 또한 새로운 기술들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를 관측하는 용도, 다음에는 또한 우주를 관측하는 용도, 그 다음에 화성이나 또 은하계를 관측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리안 2비호 이제 성공 발사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위성 천리안 2비호 공개와 관련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지궤도 복합위성사업단 최재동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순서입니다. 대전일보 볼까요?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전망이다. 여야 대립 고조될 거다. 이런 일면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폐일이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신속 처리 법안 안건 여야 대치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과 함께 일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한국당은 강력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 맞서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마찰 심화되고 있는데요. 충돌 우려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보겠습니다. 대전 도시정비사업 밀물제 대상 지구가 11곳인데 대전에 발걸음이 재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밀물제가 이제 100일로 안 남았다. 추진이 단계인 대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장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내년 3월 1일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건데요. 대전 지역 이 재개발 8곳, 재건축 1곳 등 3곳 등 11개 지구의 일정이 바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이재은,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이용순이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방석준 기자가 찾아뵙습니다. 대전